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동엽입니다. 예. 오늘 학습 시간의 내용은 그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피행과 약의 관계성을 대해서 오늘은 또 일주일 전에 스테로이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오늘은 피행과 약 여섯 번째 시간 아스피린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스피린, 우리 사람 잘 아시다시피 광범위하게 전 세계인들한테 정말로 많이 사용됐던 이 아스피린입니다. 사실은 이 아스피린이 100년 넘게 기간 동안에 제일 많이 쓰였던 게 바로 저 해열계통이에요. 열을 내린다든지, 그 다음에 진통이 온다든지, 염증이 생긴다든지, 심혈관 질환의 혈류 관계에 개선하는 데에 정말로 그동안에 우리 인류를 헌신적으로 많이 쓰여졌던 게 아스피린입니다. 독일의 바이엘 제약에서 만들었죠. 이 아스피린 하나 가지고요. 독일의 바이엘 제약이 엄청나게 부자가 됐죠. 예.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우리의 먹거리에 대한 거를 구분을 해보면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A 단계, B 단계, C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A 단계를 뭐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이 천연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어, 천연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단계는 복합이다 그렇게 복합. C 단계는 뭘까요? C 단계는 바로 가공이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크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A 단계는 천연은 전체 순수한 내용물이 거의 99%가 천연이라는 뜻이고, 그다음 복합이라는 것은 50대 5, 50의 비율을 좀 가질 수도 있겠죠. 가공은 거의 70대 30 정도. 그러면 천연은 거의 90에 10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대 전후의 나이가 있죠. 그다음에 기폭적으로 이제 50대 전후,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면 이게 바로 70대 정도 되겠죠. 근데 요 50대라 저는 표시했지만 요거는 40대 정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이제 50대에서부터 점점 넘어갈수록 이런 쪽으로 넘어갈수록 뭐를 주로 드셔야 되냐면은 이 천연의 위주로 주로 드셔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에 20대 전후는 사실은 가공을 또 많이 접합니다. 그죠? 이걸 나누면은 50대 전후는 우리는 복합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구분을 좀 지었냐 하면 20대에는 주로 장기의 상태, 즉 직계에서 우리 컨디션 상태가 장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뭘 드시더라도 소화도 잘 되고 각 세포의 에너지가 거의 90% 이상의 생체 전기 흡류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방금 생체 전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세포가 탄생이 되고 영연을 하고 사망하기까지는 그 생체 전기가 얼마나 살아있느냐에 따라서 수명 연장의 기대 효과가 있죠. 그런데 이 생체 전기가 복합으로 넘어가서 20대 이후로부터 점점점 나이의 덤으로 인해 갖고 생체 전기가 안 나옵니다, 잘. 그럼 우리 사장님 가정에서는 220볼트를 기준으로 보실 때 200에 200볼트가 정도 돼도 있잖아요. 전기 제품이 움직여요. 꼭 220볼트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요, 전기의 세기가 물론 가정에서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이 변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220, 각 가정에 보내는 220 정도에 어떤 거는 222 정도 되는 것도 있고 225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어떤 데는요, 215 정도 되는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다 220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체 전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0대 전후로는요, 생체 전류가 상당히 세기가 강해요. 그리고 빠릅니다. 왜? 생체 전기를 보내주는 우리의 그 전기적 신호가 그만큼 빠르고 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기폭제가 되냐면요. 40대 이후부터는 점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40대, 50대 나이를 마의 구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상당히 힘든 시기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다시피 나이 60 정도 접어들어 가지고 내가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돌아가집니다. 그게 바로 나이 50대 넘어서 60대 초부터 중반까지 해당되신 분은 어떻게 하면은 원래 상태로 전기가 생산이 잘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먹거리입니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먹거리와 운동이 병행을 잘 했을 때에는 우리는 생체 전기 신호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제품을 드시고, 물론 제품 섭취 반응이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품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자꾸 빨리 이렇게 개선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동급 나이대로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요, 생체 전기 신호가 약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생체 전기 신호가 약하다 보니까 전달하는 양도 적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전기선에 가정에 들어오는 220볼트의 전기의 구리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용이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고압선의 전기의 굵기를 보시면 엄청나게 굵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똑같이 이렇게 체질을 갖고 있고 나이도 똑같지만 어떤 사람은 전기 세계가 크다 적다는 것은 전기 즉 구리의 굵기가 굵다 작을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했던 이야기를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전기를 굵기를 다시 굵게 만들고 거기에 전기 세계가 100%잘 전달하려면 결국 뭐냐? 근육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운동의 효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하루에 자기한테 할당된 운동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지방 출장 가면 잘 차를 가지고 안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리에 갔을 때는 차를 그냥 주차장 놔두고, 거기에 놔두고, 지방에 놔두고,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유가 조금이라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계단을 이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나의 활동량을 좀 증가시켜 보려는 뭐 욕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전기 흐름을 잘 할 수 있는 게 또 수반되는 게 쿨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흐르는 양이죠. 그게 바로 물하고 상반돼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걸 먹더라도 물이 수반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100년 동안에 독일 제약회사에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만들었던 제품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스피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아스피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호전적으로 조금 알아봐야 될 거는 바로 이 아스피린이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전 세계인들한테 잘 사용이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스피린을 딱 보시면요. 바로 아세트산실리산이라는 어떤 이런 거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주 목적이 뭐냐면 바로 혈소판 생성 억제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혈액 쪽에는 크게 두 분류가 있다 그랬죠. 혈장과 혈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혈장과 혈구로. 그러면 혈장과 혈구의 내용은 바로 혈장의 역할이 우리 몸에 온도, 열을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의 90%가 H2O 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10%가
바로 영양 성분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혈구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바로 백혈구라는 게 있고, 그다음 적혈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혈소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양이 많은 게 바로 이 혈소판이고요. 많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적혈구는 중간 정도고, 그 다음에 백혈구는 작습니다. 비용, 즉 쉽게 해서 양이 작다 이 뜻이죠. 혈장은 전체에 우리가 혈액 중에 약 한 55% 차지하고요. 혈구는 약 45%를 차지합니다. 그 중에 사장님, 이 백혈구 역할은 우리는 밖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놈이라 그랬죠. 적혈구는 뭐냐면은 이 산소를 운반하는 놈이고요. 이 혈소판이 바로 우리의 방어막입니다. 방어막. 쉽게 해서 방패다 그런 이야기예요. 방패.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는 이 혈소판이 바로 생생히 터트려 가지고 우리의 피부 표면에 상처가 이렇게 났고 괴사가 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딱지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여기 바로 혈액 속에 혈소판이 터져서 이렇게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보호막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부터 세균이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해주는 게 바로 이 혈소판 역할이에요. 그런데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혈소판을 생성을 억제시켜줘요. 요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플란트 심을 때, 그다음 또는 수술할 때 기존의 기저질환 환자들한테 약을 먹는 것을 알아보는 이유 중에 바로 그런 겁니다. 지혈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쉽게 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혈액이 멈춰주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혈액이 멈춰주지 않는 게 바로 혈소판 생성이 적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바이엘 스피린 정하고 요거는 한 500mg 정도 됩니다. 종류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500mg 정도 되고요. 그거는 아스피린 프로젝트 정이라고 하고 100mg 정도 됩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아스피린 안에 내용을 쭉 보시면 보편적으로 그 바이엘 아스피린 정은 큰 거는 뭐냐면 이 보로 그 소염 또는 진통, 그다음에 해열 쪽에 해열 쪽에도 이렇게 관련되어 있고요. 그다음 관절통에, 그다음에 근육통에 또는 감기 쪽에 해당되는 게 바로 바이엘 아스피린 정 500ml짜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혈기관 예방 목적이라든지 혈전을 없애주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아스피린 프로텍터 정 100mg을 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피린에 가지고 있는 에, 효과는 먼저 이야기 드려볼게요. 진통제입니다. 진통제. 보통 옛날에는요, 비상용으로 등산을 많이 가셨던 분들은 이 아스피린을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갑자기 피로해지고 두통이 나고 어지를 때는요, 이 진통제를 먹죠. 대표적인 아스피린의 효능이 바로 진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감소시켜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진통을 억제하고 또 완화시키는 효과로 두통에 제일 많이 쓰시고요. 근육통, 신경통, 관절통에 많은 통증 효과가 있는 게 바로 진통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낮추는 데 많이 사용돼요. 열을.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가지고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이렇게 열을 다운시키는 데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효과가 나타나는 게 이 해열제에 아주 빠릅니다. 빠르고 약 보고된 거 이야기하면 약 6시간 동안에 지속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효과 상당하죠. 그럼 이 정도 같으면 6시간 동안에 해열 효과가 지속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이제 소염제죠. 이게 소염제가 바로 염증을 관련된 겁니다. 염증에. 근데 이 염증인데 그
열감이 많이 느끼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상처가 났고 염증이 생겼고 열감이 났다. 그럴 때는 아스피린이 들어가면 효과를 상당히 빠르게 나타납니다. 그나마 부작용이 좀 적은 게 바로 아스피린이에요. 그래서 이 아스피린은 좀 상비약으로 집에 놔둬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뭐 해열 진통제 하면은 아스피린이 주종을 좀 이루고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심혈관 질환에 좀 괜찮아요. 예를 들어 갖고 매일 가장 작은 단위 200mg이죠. 이하를 소량의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는요. 얘가 혈전을 생기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혈전에는. 쉽게 해서 피득지죠. 피득지.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에 좋은 아스피린을 100mg씩 한번 컨디션에 따라서 한번 드셔도 무방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약은 처방은 약사한테 알아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암 예방 효과도 있어요. 이게 암 예방 효과. 그게 바로 뭐냐면은 암도 다 적용되는 것도 아닌데 자궁에 있는 내막염이에요. 염증이 관련되어 있죠. 요 자궁 내막염. 그다음 유방암에 또 관련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장암에 관련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각종 암세포를 죽이고 전이를 막는 데 도움되는 게 대표적인 게 자궁 내막염, 유방염, 대장염인데 전이의 목적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바로 아스피린이다. 그런 게 뭐 이렇게만 보면은 아스피린 상당히 효과가 있죠. 그런데 급할 때의 비상용으로 쓰셔도 괜찮다라는 거는 제가 유일하게 약 중에 부작용이 조금 적고 나름대로 통용되고 그동안에 예, 많이 인류가 사용했던 건데 그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조건이 있습니다. 얘가 들어가면 혈관을 얇게 만든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이렇게 혈관이라고 있죠. 혈관이 있으면 보통 이 혈관에 혈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흐르면 혈관 내벽에는 여기 혈전이라는 게 조금씩 다 붙어 있습니다. 약간은 혈전 두께에 따라서 제일 먼저 초음파의 경동맥을 표준이죠. 그래서 목에다가 경동맥에다가 요 부분을 확인해 보면 요 수치 두께에 따라서 전체 혈관 상태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혈관 안의 내부를 요렇게 깎아 먹어요. 요거를 혈전을 없애주면서 요 깎아 먹는다고. 요렇게 안쪽을 파고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파고들으면 요 부분을 누가 보수를 하느냐. 자, 이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 사장님께서. 보수가 바로 LDL 콜레스테롤이 여기 붙입니다. 갖다 붙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면 LDL 콜레스테롤가 이미 산화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얘는 이미 산화가 되어 있다 이거죠. LDL 콜레스테롤은요, 바로 기포에 의해서 생겨서 부풀어 오릅니다. 안쪽으로. 요런 거로 인해 갖고 있잖아요. 혈류 상태를 상당히 문제화시킵니다. 이렇게 문제화시킨다 이 뜻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전문용어로 호모시스테인이다. 호모시스테인. 요 호모시스테인이 요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쪽이 부풀려 갖고 의외로 아스피린을 쓰게 되면 다 좋은데 지속적으로 복용하시는 분은 혈전을 깎아주지만 안에 내부를 파고들 수도 있다. 그래서 혈관 내벽을 얕게 만든다는 단점이 바로 아스피린입니다. 이해하셨죠? 우리 사람들. 그래서 부작용은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효능은 있지만 수술이나 지혈이 필요한 경우라면 복용하지 말아야 된다는데 저 피가 묽어진다. 쉽게 해서 지혈이 문제다. 그런 이야기예요. 멈춰지질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사람한테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이제 술을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스피린을 복용하게 되면 이 위장 출혈이 문제가 됩니다. 자,
바로 알코올이 위장벽을 깎아먹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얇게 만든다. 술을 많이 드신 분은 위장 출혈에 모세혈관이 붉게 출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아스피린을 드시게 되면 바로 위장 출혈이 일어나죠. 이런 위장 출혈이 일어나는가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아스피린을 많이 복용하신 분이 바로 변비이신 분이 혈변을 넣게 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출혈이 심해져가지고 혈변을 고, 그 다음에 기관지가 나쁜 사람은요, 바로 객혈 같은 것도 나오게 되고, 춥고, 구토, 그 다음에 위통, 이런 게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에, 그 3일 동안 이상되는 지속적인 열, 알게 모르게 열이 갑자기 확 나면서 3일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통증이 한 어디 부분에 10일 이상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되거나 또는 동반해서 기울림이 딱 일어날 때는요,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해 진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듯 약이라는 것은요, 제가 아까 전자에 얘기했지, 바로 우리가 순수한 천연의 약이 바로 우리의 먹거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은요, 천연도 들어가지만 플러스 현대적인 복합적인 화학의 기호를 써서 화학의 공식에 의해서 요걸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성분 플러스 쉽게 해서 성분 플러스 복합적인 화학을 제재를 쓰셔야지만이 여기 건강기능식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동안에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먹었다 그러면 성분 플러스 화학적 공법으로 사용됐구나. 이게 배합의 노하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임 같은 경우는 그런 배합의 노하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제일 좋은 말로 뭐냐면은 선형에 가까운 거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물에 대한 그 역할과 그다음 성분 배합의 역할과 그다음 마이크로솔브 테크놀로지 기술이 이 삼중이 합쳤다 그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용성의 특징, 그다음 물이 전달하는 신경에 대한 신경 명령 전달하는 것들, 그다음에 우리의 성분의 배합의 노하우, 이게 바로 PM의 NTC 공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는 사람이 가장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비타민 종류를 감쇄시키는 것이 제일 먼저 칼슘입니다. 칼슘. 우리 몸에 있는 칼슘을 소진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종류, 그 다음 철분 종류, 엽산 종류입니다. 자, 칼슘, 비타민 C, 철분, 엽산은 도대체 저희들이 PM 제품에 어디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기본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칼슘, 비타민 C, 철분, 엽산, 파워 칵테일 안에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레이트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조적인 지원을 해주는 게 액티바이저. 쉽게 해서 기고만 정도 드셔더라도 약에 대한 저항력을 충분히 감시할 수 있고 우리 몸에 더 이상의 젊음보다는 기본으로 했을 때는 유지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인 어떤 제품이 더 들어갔을 때는요, 바로 생체 나이가 거꾸로 올라갈 수도 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천연에 가까운 거단 말이에요. 천연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나이 40대 이후부터는요, 천연에 가까운 거를 점점점 섭취해야 그동안에 섭취했던 가공에 가까운 음식에 있는 독을 풀어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작업을 해요. 그 밀어내는 작업의 일환이 바로 뭐냐면은 제품 섭취 후 반응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후 섭취 반응이 통증이 돼 있다든지 몸살 감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수반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PM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 번 더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몸쓰리를 통해서 새로운 몸으로 탄생되는 그런 몸들, 그리고 행복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미래의 인쇄 수입을 달성할 수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야말로 우리 사장님의 최고의 어떤 것이 될 것이다. 최고의 인생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시간은 오늘의 PM과 약의 6번째 시간 아스피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